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오피셜이 떴습니다. 2022-2023 시즌을 준비하는 토트넘 허스퍼 2022 유럽 축구 여름 이적 시장 1호 영입은 크로아티아 특급 이반 페리시치로 결정됐습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5월 31일 영국 시간으로 오후, 한국 시간으로는 6월 1일 새벽에 발표를 했는데요. 프레이저 포스터 골키퍼 그리고 이반 페리시치와 자유계약을 맺고 또 메디컬 테스트도 마쳤고 모든 것이 발표만 남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포스터 골키퍼에 대한 소식이 먼저 알려졌지만 일단 여러 가지 서류 문제와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한 것 같아요. 페리시치가 런던으로 넘어와서 메디컬 테스트를 받는 상황까지 실시간으로 전해졌고, 결국에는 토트넘이 빠르게 발표를 했는데요. 페리시치가 왜 토트넘을 택했는지 직접 밝힌 내용, 그리고 토트넘이 페리시치를 공식 발표하면서 소개한 내용들 지금부터 해설해드리겠습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이반 페리시치 영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페리시치 이적을 알린다라고 어제 토트넘 공식 채널들에서 소개했는데요. 그에 앞서서 이미 이제 이탈리아 축구 기자로서 이적 시장에 굉장히 정통한 인물이죠. 파브리치오 로마노가 인테르 밀란의 CEO, 최고 경영자인 마로타 대표가 이미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이 결정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들을 소개를 했어요. 우리는 그의 결정을 존중한다. 프리미어리그 도전을 원하더라. 우리도 계속 계약하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그의 앞날에 무을 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토트넘 행은 이제 발표만 남았다. 사인도 했고 메디컬 테스트도 문제 없었다. 이렇게 이제 알렸고, 그 뒤에 이제 공식 발표가 나온 것인데요. 재밌는 일화가 하나가 소개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탈리아 이적 시장에 있어서는 최고의 이제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잔루카 디마르초가 소개한 내용인데요. 5월 28일 토요일에 이미 이제 합의가 끝난 상태였죠. 그래서 페리시치가 영국으로 넘어와서 월요일에 이제 메디컬 테스트를 받고 화요일에 발표가 이루어진 것인데, 토트넘 측에서 이미 전 소속팀이 이제 인테르 밀란에게 알려줘야 하잖아요. 물론 자유계약 상태니까 인테르와의 합의가 필요한 건 아니지만, 인테르도 이반 페리시치와 계약을 연장하기 위해서 이제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제 마무리됐으니까 더 이상 이제 움직일 필요 없다. 이렇게 알려주는 이메일을 보냈는데, 이 이메일을 인테르 밀란의 전 직원,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그만뒀는데 그 사람한테 보내가지고 소통이 조금 잘 안 됐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토트넘이 인테르 측에 의사 전했다, 이렇게 좀 기사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인테르 측에서는 아니 받은 거 없는데, 약간 이렇게 나왔던 혼선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이유는 토트넘이 보내긴 보냈는데 잘못된 연락처로 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국의 또 공신력 높은 신문이죠. 텔레그래프에서는 이반 페리시치의 계약 조건까지 공개를 했어요. 주급 18만 파운드다. 현재 셀러리 스포츠에 공개된 토트넘의 2021-2022 시즌 기준의 주급은 해리 케인이 20만 파운드로 최고액이고, 손흥민 선수가 19만 2천 파운드, 거의 20만 파운드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금액이고요. 1월 이적 시장에 합류했던 데안 쿠루세스키가 11만 파운드인데, 페리시치가 손흥민 선수보다는 조금은 모자란 액수지만 분명히 이제 30대 중반에 접어들고 있는 나이에 있어서 마지막 2년 계약에 있어서는 아주 좋은 조건, 좋은 연봉 조건으로 토트넘에 오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토트넘의 공식 발표 내용 살펴볼 텐데요. 영국 시간 기준으로는 2022년 5월 31일 화요일 오후 3시 30분에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심야였죠. 발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이반 페리시치의 이적을 발표한다. 크로아티아 대표 선수로 많은 경험을 갖춘 페리시치는 인테르 나치오날레와 계약이 마무리되는 7월 1일에 토트넘에 합류한다. 2024년까지 계약에 합의했다. 페리시치는 수많은 우승을 경험했다. 하이둑 스플리트, 소쇼의 유소년팀에서 경력을 시작한 페리시치는 벨기에 클럽 로젤라르에서 짧은 임대 생활을 하기도 했다. 2009년에 클럽 브리헤에 입단했고, 두 번째 시즌에 페리시치는 리그 득점왕을 차지하며 벨기에 올해의 선수로 선정됐다. 2011년 독일로 옮겨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에서 첫 시즌에 분데스리가와 DFB 포칼에서 우승했다. 2013년 볼프스부르크로 옮긴 뒤에는 두 번째 DFB 포칼 우승과 DFL 슈퍼컵에서 우승했다. 인테르와 2년 6개월 계약을 맺은 뒤 주전으로 뛰었고, 2019-2020 시즌에는 바이에른 뮌헨과 임대 계약을 맺고 독일로 돌아갔다. 그리고 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포함해 분데스리가 DFB 포칼 우승으로 트래블 달성의 일원으로 활약했다. 정말 화려한 경력입니다. 일단은 크로아티아 최대 명문인 하이둑 스플리트 유소년팀에서 성장을 하다가 프랑스에서 유망주를 많이 수집하던 소쇼로 이제 잠깐 옮겼다가 이제 벨기에로 임대를 가서 프로 경력의 경험을 쌓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벨기에 최고 클럽 브리헤의 눈에 들었고, 브리헤에서 벨기에 리그를 그야말로 씹어먹은 거죠. 어린 나이에 특급 공격수로 평가를 받은 뒤에 독일 분데스리가로 가서 클롭 감독과 함께 분데스리가 우승을 하고, 여기서 약간 좀 클롭 감독과 좀 마찰이 좀 있었다고 해요. 출전 시간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 볼프스부르크로 가서도 포칼 우승을 차지하는 등 본인의 능력을 확실하게 보여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챔피언스리그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인테르 밀란으로 가서 좋은 활약을 펼쳤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인테르 밀란에서 조금 주전 경쟁의 문제들, 출전 시간의 문제들이 있었어요. 계약의 문제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바이에른 뮌헨과 임대로 한 시즌을 뛰었는데 여기서 또 엄청난 슈퍼 조커로 활약을 하면서 성과를 냈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인테르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인테르로 돌아왔을 때 바로 2020-2021 시즌에 콘테 감독과 함께하게 되는데 이때도 이제 페리시치가 계약 기간도 얼마 안 남았고 또 나이도 있는 상태고 그래서 기용할 수 있을지 여부가 좀 미지수였는데 콘테 감독이 믿고 썼거든요. 그리고 페리시치가 원래는 이제 스트라이커나 윙어 포지션을 쓰고 있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조금 이제 포지션을 밑으로 내렸어요. 특히 콘테 감독이 3백을 쓰면서 윙백으로 썼는데 왼쪽 윙백으로 주로 쓰긴 했지만 오른쪽 윙백으로도 기용을 하면서 엄청난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2020-2021 시즌 세리에 A 우승을 이끌었고요. 콘테 감독이 떠나고 난 2021-2022 시즌에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코파 이탈리아 우승, 슈페르코파 이탈리아나 우승에 기여했고 또 세리에 A의 준우승을 차지하는 과정에서도 총 10득점 9도움을 올리는 정말 환상적인 활약을 펼쳤고요. 이 선수가 손흥민 선수처럼 실적도 좋고 열심히 뛰고 다재다능한 데다가 멋진 골도 넣는 선수거든요. 지난 4월 달에는 볼로냐와 세리에 A 경기에서 오른쪽 측면에서 가운데를 꺾어 들어오면서 수비 한 명을 가랑이 사이로 공을 빼고 제쳐내고 대포알 같은 왼발 슈팅을 때려 넣으면서 구석으로 찔러 넣으면서 이달의 골을 수상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오른쪽에서 뛰는 플레이가 나오잖아요. 왼발잡이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가운데로 접고 들어올 수도 있는데 또 왼발 크로스가 좋으니까 왼쪽 윙백도 되고 또 오른발도 잘 쓰기 때문에 이 선수 거의 뭐 또 한 명의 손흥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크로아티아를 대표하는 선수고요. 크로아티아 대표 선수로도 113회 A매치에 출전해서 32골을 넣었어요. 무엇보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크로아티아가 사상 최고 성적인 준우승을 차지하는 과정 속에서 결정적인 골들을 많이 넣고 정말 지치지 않는 플레이를 펼치면서 찬사를 많이 받았었고 프랑스와 결승전 결국 패배하긴 했지만 토트넘의 주장인 위고 로리스를 상대로도 득점을 했었던 그런 선수입니다. 페리시치가 토트넘 입단과 함께 바로 독점 인터뷰를 구단과 가졌는데요. 빨리 뛰고 싶다, 빨리 훈련하고 싶다, 모든 걸 쏟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했는지 홈페이지에 있는 인터뷰 내용뿐만 아니라 영상 인터뷰의 풀버전 내용까지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콘테 감독 파라티치 디렉터와 처음 접촉했을 때 정말 이곳에 오고 싶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2009년에 벨기에에서 프로 경력을 시작한 이후에 프리미어리그에 올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마침내 오게 됐고 빨리 뛰고 싶어요. 먼저 저는 아주 열심히 뛸 겁니다. 저는 많이 뛰는 걸 좋아해요. 팀을 위해 뛰는 걸 좋아합니다. 토트넘이 중요한 타이틀을 얻고 싶어 한다는 걸 압니다. 저는 토트넘이 지금 쓰는 시스템에서 여러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습니다. 저는 경험을 가져다 줄 수도 있죠. 저는 위대한 여러 클럽에서 뛰어봤어요. 빨리 뛰고 싶고 훈련하고 싶습니다. 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굉장한 열정과 의욕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본인 스스로 얘기했듯이 벨기에 클럽 브리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고 분데스리가에서도 계속 골을 넣고 또 이 선수가 빠르고 역동적인 선수다 보니까 프리미어리그 클럽들의 러브콜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인연이 닿지 않았는데 마침내 토트넘 입단을 통해서 프리미어리그에 오게 된 것을 이제 만족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일단은 선수가 활동량이 좋아요. 나이가 있지만 많이 뛰고 또 부지런히 뛰고 정말 손흥민 선수가 겹치는 면들이 많고 콘테 감독이 쓰는 이 3백 시스템에서는 정말 측면과 공격 자원의 모든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선수가 정말 한 명을 영입한 거지만 두세 명의 효과를 낼 수 있고 무엇보다 우승을 원하는 토트넘에서 우승을 많이 해본 페리시치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스스로 말한 이 멀티플레이어로서의 능력을 본다면 프로 경력 내내 가장 많이 뛴 위치는 레프트 윙어입니다. 왼쪽 측면 공격수 손흥민 선수의 자리죠. 127경기를 뛰면서 이 자리에서 35득점 32도움을 했는데 사실 이 위치보다 요즘엔 이제 왼쪽 윙백으로 뛰고 있죠. 레프트 미드필더라고 나온 것이 이제 풀백이 아니라 윙백이기 때문이에요. 포백 상태에서 풀백을 보는 게 아니라 3백에서 윙백을 보니까 실제로 뛸 때는 이제 레프트 윙 포지션을 손흥민 선수가 보고 그 뒤에 페리시치가 와서 페리시치가 사이드라인을 점유해주면서 크로스를 올려주고 손흥민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그 공을 받거나 연계 플레이를 할 수가 있고 혹은 페리시치가 오른쪽 측면 공격수나 오른쪽 측면 윙백으로 가서 또 반대에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발 윙어로도 뛸 수 있고 또 가운데로 들어와서 연계 플레이도 할 수 있고 심지어 중앙 공격 미드필더 역할까지 때에 따라서 볼 수 있는데 원래 어렸을 땐 스트라이커로도 뛰었던 선수이고 유사시에는 손흥민 선수도 가끔 케인 자리를 가서 보잖아요. 페리시치가 그 자리를 보고 손흥민 선수가 왔다 갔다 하면서 뛸 수도 있기 때문에 페리시치가 왔다는 건 사실 뭐 케인의 자리를 볼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왼발잡이라서 쿨루세스키 역할도 할 수 있거든요. 정말 모든 역할의 로테이션 멤버가 될 수 있어요. 즉 토트넘이 앞으로 많은 대회를 소화하면서 체력적인 부담이 있을 때 분명히 전천후 로테이션 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선수입니다.
계속해서 인터뷰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페리시치는 콘테 감독과 함께한 2020-2021 시즌에 이탈리아 리그 38경기 중에 32경기에 출전했고 총 42경기에 나섰다. 콘테 감독은 2009-2010 시즌 이후 인테르가 2020-2021 시즌에 11년 만에 우승하도록 이끌었다. 즉 콘테 감독이 이미 굉장히 중용했던 선수고 또 콘테 감독의 존재가 페리시치가 토트넘을 결정하게 된 주요 이유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 팀들이 또 페리시치를 노렸어요. 또 자유계약으로 풀리고 있다 보니까 많은 팀들이 페리시치를 원했는데 토트넘이 품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콘테 감독의 존재다.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콘테 같은 감독과 다시 일하게 된 것은 제게는 특권입니다. 우리는 인테르에서 아주 잘했습니다. 11년 만에 리그 우승을 우리가 이뤄냈죠. 완벽한 한 해였습니다. 콘테 감독을 다시 보게 돼서 행복합니다. 우리가 잉글랜드에서도 함께 뭔가 이뤄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뤄낸다는 건 우승이죠. 함께 우리가 우승컵 들 거다. 어떤 대회인지는 말 못하겠지만 어찌됐든 우승컵 들겠다라고 했고요. 콘테 감독에 대해 또 얘기를 하게 되는데 콘테 감독은 축구가 곧 삶인 사람입니다. 매분, 매시간, 매일, 심지어 잠잘 때도 축구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콘테 감독 굉장히 열정적인데 승리를 원하는 사람이고 나는 그런 콘테 감독의 성격이 좋습니다. 여기에서도 토트넘에서도 대단한 일을 해낼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거라는 것이죠. 콘테와 함께라면 여기서 내가 경력의 마지막에 또 하나 뭔가 대단한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빨리 하고 싶다. 빨리 콘테 감독과 훈련해보고 싶고 또 이 경기장 정말 와보니까 대단한데 빨리 뛰어보고 싶다. 여기서 대단한 시간 보낼 거라고 기대한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또 페리시치가 가는 팀마다 빠르게 우승컵을 들었어요. 첫 해에 우승컵을 든 경우도 많기 때문에 토트넘에 온 첫 해에 여러 가지로 좋은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콘테 감독이 아마 페리시치에게 개인적으로 연락도 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난 시즌 말 어느 정도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을 때 챔피언스리그 진출 가능성이 있을 때 접촉이 시작됐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페리시치가 토트넘의 마지막 두세 경기를 직접 지켜봤다고 합니다. 뭐 경기장에 온 건 아니지만 생방으로 봤다는 얘기죠. 아스널과 경기를 이기는 걸 보고 나서 나 챔피언스리그 나갈 수 있겠다. 토트넘이 나갈 수 있겠다 생각했다고 했어요. 이 경기 이기는 거 보고 아스널은 무너질 것 같다. 많은 전문가들, 많은 축구인들이 얘기했죠. 실제로 아스널이 그 경기 지고 나서 뉴캐슬전까지 지면서 완전히 무너졌고 토트넘이 반전을 했는데 이런 챔피언스리그 같은 최고에 대해서 뛰고 싶었기 때문에 뛸 수 있게 돼서 나에게도 좋은 일이고 뿐만 아니라 프리미어리그와 잉글랜드 내 두 개의 컵대회 모두에서 성과 내고 싶다. 참가하는 모든 대회 우승 일단 노리고 시작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토트넘이 역대적으로도 이 크로아티아 선수들과 인연이 많았어요. 옛날에 이제 과거에 활약했던 수비수인 차르, 현재는 대표팀 코치인데 페리시치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이 교감을 했었고 루카 모드리치가 토트넘 출신으로 이제 지금은 레알 마드리드에 가서 무려 5번의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했고요. 니코 크란차르도 이제 전성체 때는 토트넘에서 뛰었던 적이 있고 또 크로아티아 대표팀에서 코치를 하면서 페리시치와도 직접 교감을 했었고 그런 많은 크로아티아 대표팀에서 인연을 맺은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토트넘의 경기를 보기도 했었고 또 토트넘에 오는 제안을 받았을 때도 질문도 해보고 팀은 어떠냐, 도시는 어떠냐 얘기를 해봤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이제 오게 됐고요. 또 인테르 시절에 토트넘과 이제 챔피언스리그에서 경기를 했었을 때도 이제 힘든 경기를 했다, 좋은 팀이라고 생각했다라고 했고 바이에른 뮌헨이 이제 챔스 우승할 때도 토트넘이 이제 조별리그에서 만났었잖아요. 그때 이제 토트넘의 3경기장으로 뛰어봤는데 정말 대단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유럽 5대 리그를 다 뛰어보고 싶었는데 프리미어리그가 나에게는 미싱 퍼즐, 빠진 조각이었는데 이제 완벽해졌다. 프리미어리그도 경험하게 됐다 했습니다. 물론 5대 리그 하면 이제 스페인 라리가와 프랑스 리그안까지 들어가는데 뭐 분데스리가하고 이탈리아 리그 여기에 프리미어리그까지 3개만 경험해도 특히 프리미어리그는 그중에서 리그 랭킹 1위이기 때문에 페리시치 입장에서는 경력의 마지막에 정말 불꽃을 피울 수 있는 마지막 열정을 쏟아낼 수 있는 그런 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토트넘 허스퍼 1호 영입이 완료됐기 때문에 이제 색깔을 좀 바꿨습니다. 페리시치 토트넘의 하얀색으로 표기를 하면서 완료됐고요. 아마 레길론 선수가 나갈 것 같아요. 이제 세세뇽을 지키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왼쪽 윙백이 3명이나 있을 필요는 없는데요. 물론 페리시치가 오른쪽으로 가서 뛸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주 포지션은 왼쪽이고 또 오른쪽 윙백은 이미 이제 스펜스 선수에 대한 영입에 착수한다는 얘기를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토트넘의 이적설 총정리해서 깊이 있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격 라인은 제주스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혹은 제주스같이 비싼 선수가 오지 않다고 하더라도 페리시치가 그 포지션을 커버할 수 있어서 다른 옵션을 거론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골키퍼 프레이저 포스터는 이제 백업 요원으로서 발표만 남은 상태이고 수비 라인의 바스토니와 브레머 선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페리시치 오피셜이 떴기 때문에 일단 이 선수가 온 것만으로도 토트넘이 굉장히 강해졌고 무게감이 생겼습니다. 이 소식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도 좋아요를 누르면서 굉장히 환영을 했는데요. 과연 토트넘이 2호 영입으로 누구를 발표하게 될지 토트넘의 뜨거운 이적 시장 한준TV에서 최신 소식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한준TV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